강사 이지영입니다. 이 사진이 31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31살 때 찍은 사진이고, 이 사진이 40살 때 찍은 아니다 2010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이때 1차 다이어트를 해서 98kg에서 86kg까지 뺀 사진입니다. 네, 지금 이제 2차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이제 76kg 나갑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셨는데 이 가족 관계 이야기 두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현대적 가족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 가족 관계에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듣고 주변에 많이 전파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봉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하여튼 전파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이 가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재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현업에 있을 때 이게 이제 그 심야토론 KBS에서 제가 출연할 때 사진입니다. 잘생겼죠? 지금하고 다르죠, 그죠? 그런데요, 이게 텔레비에 출연하러 가면은 분장사들이 분장을 막 해줍니다. 파운데이션도 바르고 머리도 다듬어주고 그래서 서로 잘생긴 것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텔레비에서 별로다 이렇게 하면 억수로 못생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박종진의 캐논한방에 나왔을 때 제 모습이고요. 이거는 YTN 뉴스룸에 출연했을 때 제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화 인터뷰할 때 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좀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하고 아내가 앉아서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그죠? 구워 먹는데 남편이 그만 굽지 배불러 하면서 마누라 보고 그만 구라 합니다. 이 아내는 뭡니까? 상추 씻고 마늘 씻고 김치 꺼내고 뒤처리 다 하고 지금 앉았어요. 지금 앉았는데 지 혼자 다 못하고 그만 굽지 배불러 합니다. 그죠? 이런 게 뭡니까? 올바르지 않은 가족관계. 다시 말해서 이기심과 아전인수가 만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역지사지 위치를 바꾸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통적 가족관계입니다. 유교적 가족관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와 자녀 그리고 부부관계는 3강 5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잘 들어보시면 또 달라요. 자, 3강 그죠?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군의신강은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볼게요. 여기 군의신강에서 강자입니다. 강. 부의자강 강자. 부의부강에서 강자입니다. 이 강자는 뭐냐 하면은 그물의 굵은 줄입니다. 여러분들 고기 잡는 그물 보면 굵은 줄이 몇 개 있고 가는 그물로 얽혀 있죠. 그죠? 그래서 굵은 줄은 근본,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군의신강을 해석하면은 뭡니까?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요.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요.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오륜입니다. 오륜은 오상, 인의 예지 신에서 나왔습니다. 오륜인데 오륜을 보면은 부부 및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두 번째부터 나옵니다. 부자 유친, 아버지와 아들은 친해야 된다 하니까 와 친구처럼 친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상위 개념입니다. 이것이 헌법이라면 이건 법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아들과 아버지는 뭡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했잖아요. 그죠?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과정에서 친하게 해야 된다. 즉 아들은 아버지를 더 잘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부부간에 부부유별. 부부는 분별이 있어야 된다. 야, 좋네. 남편은 남편 역할하고 아내는 아내 역할하고. 아닙니다. 상위 개념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그죠? 섬기는 것이 근본인데 근본을 따져가면서 자기 할 일을 하자하는 게 부부유별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녀와의 관계는 장유유서입니다. 그죠? 어른과 아이 간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질서라는 것은 윗사람은 명령하고 아랫사람은 따르는 것이 질서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유교적 관점에서 본 부부 및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참 계급적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형제간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간의 관계를 보면은, 자, 상하관계가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사자 수학에 나오는 건데, 형제자매는 동기이생하니, 형제자매는 동기, 같은 기운을 타고 태어났으니 형우제공, 아우가 형을 공경해야 하며 불감원노, 감히 원망하거나 노해서는 안 된다. 즉 동생은 형을 공경해야 되고, 동생은 형에게 뭡니까? 원망하거나 노여움을 나타내서도 안 된다. 즉 질서, 상하관계가 완벽하게 수립되어져 있습니다. 수직적 관계도 보이는데요. 형을 엄한 아버지처럼 공경하고 동생은 어린아이처럼 보호하였으니 형제간의 도리는 마땅히 이와 같아야 된다. 즉 뭐냐면은 형은 아버지고 동생은 아들 관계로서 형은 명령하고 동생은 복종하는 관계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전통적 관점, 다시 말해서 유교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부부는 상과 하의 관계,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도 상과 하의 관계, 그 다음에 형제간의 관계도 상과 하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과거에 가족 구성 간에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풀었는가? 부부 갈등부터 보겠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부부 갈등 칠거지악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함, 자식을 낳지 못함, 행실이 음탕함, 질투함, 나쁜 병이 있음, 말이 많음, 도둑질을 함. 이게 칠거지악이라고 해서 이거는 뭡니까? 내침의 원인이 됩니다. 내침의 원인. 삼불극하는 건 내칠 수 없는 건데 어떨 때 내칠 수 없느냐? 내쫓아도 돌아갈 곳이 없는 것. 함께 부모의 3년상을 치른 경우, 전에는 가난하였으나 혼인한 후 부자가 된 경우를 내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유교적 관점에서 부부 갈등이 발생하면은요, 처음에는 남편이 아내를 질책합니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질책을 하고, 질책을 해서 아내가 말을 안 들으면 폭력을 쓰고, 그래도 아내가 말을 안 들으면 첩을 들이고, 본처럼 박대하고, 마지막에 뭡니까? 내침, 쫓아냅니다. 이게 바로 유교적 관점에서 본 부부 갈등의 과정입니다. 자,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은 과거에 어떻게 됐는가? 불효 범위 10가지를 조선시대의 형전에 나와 있어 대명률 직해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나 조부모를 고소하는 행위, 부모나 조부모에게 악담하는 행위, 호적을 옮기는 행위, 재산을 분할하는 행위, 부모나 조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행위, 상중에 혼인하는 행위, 상중에 풍악을 즐기는 행위, 상기간입니다. 상기 안에 상복을 벗는 행위, 상을 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거짓으로 발상한 행위. 이게 바로 불효의 범위인데요. 조선시대 때 이 불효를 행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첫째, 체벌. 체벌해서 말을 안 들으면 형제간끼리 차별을 합니다. 차별해서 말을 안 들으면 사람들 많은데 한거 있는데 시아놓고 공개 질책을 합니다. 공개 질책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가문에서 축출한다. 요새 말로 말하면 호적을 파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전통적 관점에서 본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입니다. 자, 부모와 불효를 하면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 부모나 조부모를 모살은 계획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모살하는 행위 혹은 미수는 참수입니다. 참수는 모가지를 땡강 끊는 걸 참수를 합니다. 죽였을 때는 능지처참. 능지처참은 뭐냐 하면은 사람을 세워서 묶어놓고
죽을 때까지 살점을 한 점 한 점 도려내는 형벌을 우리가 능지처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조부모를 구타하는 행위, 부모나 조부모를 때리 팼을 때는, 죽였을 때는 능지처참, 과실치사 때는 장형 100대와 유형 3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TV 같은 거 보면 곤장 맞는 거 나오죠, 그죠? 한 대요, 팡 치잖아요, 그죠? 곤장 맞으면 죽어요. 왜 죽는가 하면은 곤장을 맞으면은 장독하는 게 오르는데, 요새 말로 말하면 상처가 나요. 상처가 나서 뭡니까? 골마가지고 죽어요. 과거에는 마이신이나 페니실린이 없었잖아요, 그죠? 장형 이게 죽는 거예요. 과실치사를 하면 장형 100대 맞으면 죽어요. 우리가 TV 연속극 같은 거 보면은 뭐 50대, 40대 먹고 살잖아요, 그죠? 못 삽니다. 거의 99%가 죽어요. 그다음에 태형은 뭐냐면은 회초리로 때리는 겁니다. 회초리로 때리는 거. 자, 과실상해, 즉 부모나 조부모를 두드리 패가지고 상처를 입혔을 때는 장형 100대 같은 거 죽어요. 사형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도형 3년, 요새 말하는 징역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고 힘써 부모를 복양하지 않으면 장형 100대기도 죽습니다. 그래서 불효를 처벌하는 국가의 법이 굉장히 엄했어요. 거진 다 뭡니까? 죽어요. 능지처참, 참수도 죽는 거지만은 장형이요, 10대만 넘어가면 99%는 사망합니다. 그래서 불효를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장형인데요. 궁디 까짓게 놓고 늪다라가 때리는 게인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형은 30대만 맞으면 사망합니다. 요건 안 죽어요. 태형인데 회초리로 때리는 겁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챙겨주기 위해서 때리는 건데, 요거는 죽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자식이 부모 말을 안 하는 공개질책을 합니다. 공개질책. 가장 큰 죄는 뭐냐면은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부모를 구타하거나 부모를 떠밀어 넘어뜨리는 행위. 이거는 관청에 고발하고 계에서 쫓아내고 물이나 불을 나누어주지 않고 말도 주고받지 아니한다. 못 삽니다. 왜? 조선시대 때요, 계에서 쫓아내면 살지를 못해요. 동네 사람끼리 계를 만들어가 오늘은 이 집 도와주고 오늘은 저 집에 일하고 오늘은 우리 집에 일하고 다 같이 합니다. 집을 질 때도 함께 짓습니다. 계에서 추방한다는 것은 네 혼자 손가락 빨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불도 없었어요. 아궁이에 불씨를 살려놔가지고 밥을 해먹잖아요, 그죠? 불씨 꺼지면 어디 빌리러 갑니까? 옆집에 빌리러 갑니다. 불도 안 빌려줍니다. 그다음 말도 주고받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 대가,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구타하거나 부모를 떠밀어 넘어뜨리는 행위를 했을 때는 그 동네를 떠야지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부모에게 낯을 붉히며 대드는 행위, 순종하지 않는 행위, 복양하지 않는 행위, 상중에 애통해 하지 않고 술을 마시는 행위, 제사를 지내지 않는 행위는 사람들 앞에서 꾸짖고 뜰에 세워놓고 따로 앉혀놓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창피를 줘서 자기 죄를 알고 뉘우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앞에서 단정하게 앉지 않고 걸터앉거나 소나 말을 타고 가다가 내리지 않으면 여러 사람 앞에서 꾸짖습니다. 특히 뭡니까? 이게 계에서 쫓아내고 불을 나누어 주지 않고 말도 주고받지 않는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불효를 저지르다가 걸리면요, 그 동네에서 못 살고 다른 동네로 이사가서 살아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조선시대 때 부부 간의 갈등은 굉장히 낮았어요. 그 갈등이 낮은 이유는 뭐냐면은 문화적 배경이 첫째 유사했어요. 즉 삼강오륜, 뭡니까? 아내가 남편을 섬겨야 한다. 이것을 여자도 배우고 남자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배운 대로 행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부부는 갈등이 적었습니다. 두 번째는 짧은 동거기간.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면 요새는 많이 같이 살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같이 살진 않았어요. 자, 여러분 예를 볼게요. 자, 여기서 신인선이 누굽니까? 아시는 사람? 신인선, 신사임당의 본명이 신인선입니다. 알겠습니까? 남편은 이원수입니다. 결혼해가지고 신인선은 강릉에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원수는 파주에 살았어요. 신인선, 신사임당이 19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37살에 시집을 왔어요. 18년 동안 처가에서 살았습니다. 결혼 시간이 짧았어요.
이걸 우리가 과거에 하는 말로 뭡니까? 남귀여가혼 혹은 서류부가혼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하니까 남자들의 권위가 없어지니까 조선 명종 때 반친형을 하자. 다시 말해서 처가에서 결혼식을 한 후 다음 날이나 3일째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오자. 명종 때부터는 결혼하고 나서 신부집에 하룻밤이나 이틀밤이나 3일밤을 자고 곧바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런 하나 팁을 드리면 우리가 결혼식 하면 예식장에서 패배한다 하면서 한 방에 물도 놔놓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앉혀 놔놓고 치매를 이래 가 있으면 밤 던지고 대추 던지고 하잖아, 그죠? 예. 그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예식장에서 돈 벌려고 하는 가짜 행동입니다. 왜 가짜 행동인가 하면 여러분 패백 갈 때 하면 있죠, 그죠? 패자가 예물 패자입니다. 단은 비단단자입니다. 패백은 비단패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물로 드리는 비단입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께 예물로 드리는 비단을 패백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왜 비단을 패백으로 줬느냐? 그 당시에는 화폐도 되고 옷감도 됐습니다. 비단이. 비단을 선물로 받으면 부유한 집안에서는 옷을 만들어 입고 가난한 집안에서는 뭡니까? 팔아서 돈으로 바꾸어 썼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내가 하루에서 3일 있다가 시가로 오든 혹은 18년 있다가 시가로 오든 예물로 시부모께 드릴 비단을 가지고 와서 시부모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패백입니다. 그런데 요새 예식장에서 돈을 벌려고 패백한다 하면서 한 방에 모아놓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앉혀놔놓고 뭐 이래 신부가 뭐 이래 치마를 이래 들죠. 들면 워세 하면서 대추 던지고 워세 하면 밤 던지고 하잖아요. 그죠? 받고 패백 음식 하는 것도 전부 사기입니다. 패백 음식 전통에는 없습니다. 패백은 비단으로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중에 결혼하시면은 패백은 무엇이라? 여러분께서 결혼하고 여성집에 신부집에 하룻밤 자고 그다음 시부모를 뵈러 갈 때 자그마한 선물을 들고 가면 그게 뭐다? 패백이다. 아시겠습니까? 쏘면 안 됩니다. 패백은. 자, 현대적 가족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가족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이게 뭡니까? 인간존엄입니다. 민주주의 이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존엄. 인간은 가장 존엄한 존재다. 여기에 대해서 칸트가 정의를 잘 내렸어요. 어떻게 정의했느냐?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이 절대가치이고 목적가치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이 가장 존귀한 존재이다. 모든 사람이 고로 남을 대할 때도 나를 대하듯이 하라. 이것이 칸트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니까 나에게는 내가 가장 존엄하고 이분에게는 이분이 가장 존엄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분을 대할 때는 나를 대하듯이 하라 하는 게 인간 존엄 사상입니다. 두 번째가 자유입니다. 자유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첫째 먼저 아십니까? 첫째, 남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자, 내가 길 가다 기분 나빠. 때렸어요. 자유입니까? 아니잖아. 이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은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는 안 된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공산주의를 도입하자 데모한다. 안 됩니다. 왜?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유에는 내 마음대로 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두 번째,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평등입니다. 세 번째, 평등은 뭐냐? 정확하게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써먹으십시오. 평등은, 자, 인간은 수단 가치에서 차이가 납니다. 청소부는 한 달에 월급을 300만 원 탑니다. 그죠? 의사는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어요. 수단 가치에서 차이가 나죠? 수단, 그죠? 요거는 300만 원밖에 못 벌고 의사는 2천만 원 버니까 수단 가치에서 차이가 나지만은 인간을 대할 때는 수단 가치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2천만 원 버는 의사를 좀 더 잘해주고 300만 원 버는 청소부를 좀 더 못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평등은 두 가지요. 첫째, 인간 존엄. 모든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에 같은 존엄성으로 대해야 한다. 두 번째, 가치 평등.
3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한 달에 2000만 원을 벌든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하면은 모든 직업은 동일하다. 다시 말해서 청소부가 열심히 청소를 해서 길가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 300만 원 받았어요. 알겠습니까? 의사가 열심히 치료해가지고 환자를 잘 돌봐가지고 다 나섰어. 2천만 원 받았어요. 둘 다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그러면 청소부와 의사는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평등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대하지 않죠. 수단가치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대할 때 절대 수단가치로서 대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네 번째, 자유, 인간존엄, 자유, 평등, 민주주의의 마지막 이념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냐? 겸손입니다. 마지스, 겸손. 나르시시즘의 대조입니다. 나르시시즘은 뭡니까? 자기 위주의 생각과 행동이잖아요. 그죠? 이게 나르시시즘입니다. 마지스트는 뭐냐 하면 겸손. 항상 남에게 베풀고 남을 위하는 행동을 우리가 뭐다?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네 가지 이념보다 자유, 평등, 사랑, 인간존엄 이 네 가지 관점에서 가족관계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잡지부에 이게 나와 있더라고. 아내 말을 잘 듣자. 주는 대로 먹어라. 나도 언젠간 쓸모가 있겠지. 이거는 민주주의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뭐다? 이거는 여성상입니다. 민주주의하고 상관없는 거입니다. 이런 거 들으면 안 됩니다. 봐도 안 되고. 자, 부부 갈등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유와 이야기했죠, 그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고 공동체를 유지할 정도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다. 기억나십니까? 자, 이 관점에서 부부 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 부부 간에 상대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돼요. 즉, 상대를 컨트롤, 통제하거나 명령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너 지금 그 수영하고 있는 거 그만둬. 그죠?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골프 치잖아. 당신 골프 안 치면 나 수영 안 할게. 이래가 싸우는 거야. 그죠? 상대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가정을 깰 정도로 자유를 누리면 안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과도한 침입. 남편이든 아내든 남편의 과도한 침입 골프, 아내의 과도한 침입 수영. 노상 골프나 다니고 노상 수영을 하고 다니고 골프 모임에 나가 술 마시고 들어오고 수영 모임에 나가 회식하고 들어오고 하면은 뭡니까? 상대방 배우자는 혼자 외롭습니다. 그죠? 그리고 집안일을 혼자 다 해야 돼. 집안이 깨집니다.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무관심. 이 가정을 깰 정도의 자유를 막 누리다 보면은 자녀가 탈선한다든가 범죄자가 됩니다. 그럼 가정이 깨져요. 그 다음에 음주, 늦은 기가, 불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그 아내든 남편이든 술 나누고 다니고 밤 새벽 2시, 3시에 들어오고 바람이나 피우고 이러면 뭡니까? 상대방에게 소홀하게 되고 상대방 부모에게 내 부모에게 소홀하게 되고 가정이 파탄되고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자유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뭡니까? 상대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통제한다거나 명령하면 안 되고 가정을 깰 정도의 자유는 누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요. 인간은 똑같이 존엄하다. 수단 가치보다 자신의 능력만큼 기여하면 평등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두 가지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부끼리 사회적 역할을 존중해줘야 돼. 수단 가치에 관계없이. 자, 남편이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온다. 아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벌어온다. 시때 100만 원 벌어오는 거 못해! 말 들어! 안 돼요, 그러면. 사회적 뭡니까? 역할을 존중해야 사회 역할을. 아내가 100만 원 벌어온다 하더라도 100만 원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남편도 2000만 원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평등한 거예요. 평등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사회적 위치를 인정해주고 그 역할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 내 역할을 분담해야 됩니다. 이걸 제가 항상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자, 여러분. 누가 가사를
도맡아 할 것인가?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직장이 있으면요, 둘이 똑같이 반반 나눠야 돼요. 왜? 아내가 100만 원 벌든 남편이 2천만 원 벌든 남편이 50만 원 벌든 아내가 2천만 원 벌든 둘이 다 열심히 사회 활동하고 있다면은 가사는 뭡니까? 딱 2분의 1로 나눠야 돼. 평등 관점에서 보면. 아시겠습니까? 왜? 역할, 사회적 역할은 비록 수단 가치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사회적 역할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남편은 경제 활동을 하고 아내가 가정주부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내가 다 해야 돼요. 왜? 남편은 돈을 벌기 때문에 가정주부도 하나의 직업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같이 쉬기 때문에 2분의 1 일을 똑같이 갈라야 합니다. 평일은 아내가 다 하되 토요일, 일요일 혹은 이 쉬는 시간은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일을 갈라서 하는 게 평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랑. 사랑은 뭐냐 하면은 이야기했죠. 그죠? 겸손. 자, 나르시시즘이 아니라 겸손. 항상 내 주관적인 생각, 내 이익이 되는 곳으로 아내를 통제하거나 지배하려 하지 말고, 그죠? 항상 아내나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게 바로 사랑의 관점에서 부부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자,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 이야기했죠, 그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 자, 부모 한번 보겠습니다.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하지 마라.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너 지금 어디고, 놀이터가 너 지금 학원 갔나 어디고, 저녁은 먹었나 어디고, 새사건건 어린아이처럼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부모가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의 자유가 침해당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친 자유를 누린다. 집에도 안 들어오고 노상 새벽 2시, 4시가 술 먹고 들어오고 친구들이나 만나고 놀러나 댕기서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러면 뭡니까? 부모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돼요. 부모가 마음 놓고 잠을 자겠습니까? 부모가 마음 놓고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모가 지나친 간섭을 하면은 자녀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녀가 지나친 자유를 누리면 부모의 자유가 침해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하지 말고 자녀도 자기 마음대로 지나친 자유를 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술주정을 하거나, 술 먹고 들어오는 사람 많습니다. 아버지들 술 취해가 들어오면 가잖아요. 앉아봐라! 이러고 밤새도록 치수고 괴롭히잖아요. 앉아봐라 하면서. 자, 술주정을 한다든가 폭력을 한다든가 살인을 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인생을 포기한다든가 가출한다든가 범죄를 저지르면 가정 자체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술주정, 폭력, 살인 이라는 것을 해서는 안 되고, 자녀도 인생을 포기한다든가 가출한다든가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존엄성과 수단 가치보다는 뭡니까? 수단 가치가 달라도 같게 대해줘야 한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모는 인간으로서 자녀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 내 역할을 부여해야 됩니다. 인간은 조그만 존재이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역할 부여는 뭡니까? 노동, 가정노동, 청소라든가 식사 준비 이것도 속하지만 상이 가정의 일상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 자, 자녀는 부모를 인간의 존엄성적인 측면에서 존중하고 부모로서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사람으로서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 내 역할 분담을 수용해야 됩니다. 청소도 같이 하고 뭡니까? 밥도 같이 차리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자, 제가 가장 많이 이 강의를 하면서 받은 질문, 어른은, 자 여러분, 20살이 넘으면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될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20살이 넘어도 부모와 같이 살고 있으면 부모가 만든 룰에 따라야 합니다. 왜 그러냐?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의 테두리 안에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20살이 넘더라도 부모하고 같이 살면은 부모의 킹덤, 왕국간의 규율을 따라야 됩니다. 자기만의 규율을 만들어 살고 싶으면 결혼한 후에 한 가정을 따로 이루어서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해서 살면 됩니다. 뭐든지 우리가 조금 빨리 누리려고 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술 먹고 담배 피우려고 하다 사고가 납니다. 고등학교 졸업받고 성년이 되어서 담배 사러 가 담배 마음대로 사고 술 사러 가 술도 마음대로 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혹은 독립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완벽하게 독립이 됐을 때 나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나만의 왕국 안에서 내 규율을 만들고 내 자식들이 나의 규율대로 살기를 희망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년이 되더라도 부모가 만든 왕국의 규율은 따라주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는 항상 뭡니까? 상대방을 돌봄, 케어하고 상대방의 필요에 반응하고 존경은 있는 그대로 봐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자녀는 이게 어른이 되어서는 다로 뭡니까? 부모를 돌보고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부모를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일방적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은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을 때 자녀에게 그 범위 내에서 다 해줍니다. 그리고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자녀가 자기 자신이 받은 것을 갚아줄 때 사랑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만큼 갚았을 때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마지막입니다.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고 공동체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자, 형제 간에 지나친 간섭, 형이라 해가지고 니 요거 해라, 니 요거 해라, 니가 빨리 집에 안 오노, 니 공부 열심히 해라, 지나친 간섭을 하면 안 돼요. 동생은 형이 자기한테 지 받았다고 해서 저엄마한테 일러주고 이러면 또 뭡니까? 형은 또 저엄마한테 불리다가 혼나잖아요. 형의 자유가 침해되잖아요. 그래서 형제 간에는 형은 지나친 간섭을 해서 동생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고 동생은 부모에게 세세한 고자질을 해서 형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평등. 인간은 똑같이 저렴하다. 타인을 대할 때 나를 대하듯 하라. 수단 가치가 달라도 뭡니까? 평등하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 내 역할 평등입니다. 자, 여러분, 형제간은 동급입니다. 동급이에요. 상과 하위 관계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정 내 역할에서 뭡니까? 항상 평등하게 해줘야 돼요. 부모가 같이 뭡니까? 일을 분배해도 형과 아우가 같이 분배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안일을 상의할 때 너는 장남이니까 상의하고 너는 빠져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장남과 차남을 똑같이 불러놓고 함께 상의를 하고 가정 내 역할을 부모가 준당하게 배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급적 관계를 지양하면 안 됩니다. 즉 뭐냐면 특히 이제 쌍둥이가 많이 나는데요. 과거에는 쌍둥이 간에 서열을 정해줬어요. 먼저 태어나면 형이고 나중에 태어나면 동생이에요. 요새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요새는 뭡니까? 쌍둥이는 형 동생 없이 친구처럼 지냅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 형제간은 원래 동급이고 같은 날 태어났기 때문에 쌍둥이에게 계급적 관계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사랑. 그죠? 사랑. 다시 말씀드린 돌봄은 서로를 케어해 주는 것이고 책임은 서로가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고 존경은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는 뭡니까? 돌봄, 서로가 케어하고 서로가 원하는 것을 주고 서로가 있는 그대로를 봐주면서 유대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형제 간에는 우정관계입니다. 우정관계를 유지해서 서양 속담에 형제는 역경 극복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간의 우정을 통해서 역경 극복, 어려운 일을 함께 극복하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자유, 평등, 사랑, 인간전업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관계에서 존중,
사랑, 그리고 평등의 주제를 한다면 가정이나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나 모든 부분의 발전에 가장 큰 운동력이 될 수 있는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십니다.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불 좀 켜주시렵니까? 불 좀 켜주시고 두 번째 이은 강의를 하기 전에 시간을 조금 전략하는 의미에서 5분 내지 7분 정도 시간을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으로 하고 우리 공연 준비를 좀 해주시는 걸로 하고 지금 52분이네요. 그러면 증거계 3시 증거계 이 자리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어주시기 바랍니다. 네.